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에서 전업주부가 된 40대 여자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주부로 지낸 지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간 있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됐네요. 평범함 속에 태풍과 비바람이 들어있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소개팅을 했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인품과 인격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라 놓치면 크게 후회할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단번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그이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됐죠. 남편과 저는 둘 다 외동이라 양가 부모님의 관심과 애정을 넘치게 받았는데 저는 특히나 시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세아가, 넌 어쩜 이리 예쁘니?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죽겠다니까. 아니에요, 아버님. 길거리만 나가봐도 저보다 예쁜 여자가 천지예요. 아이 무슨. 내가 기술자라 팔도를 돌아다녀 봤는데 세계 너처럼 예쁜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고. 또 네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은 바다처럼 넓지 않느냐. 노인네 둘이 사는 집에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매번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살림까지 도와주고 가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버님, 이젠 저도 아버님,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거니까 매번 칭찬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내 며느리가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이 너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최고 며느리 맞지? 그렇지? 시아버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칭찬을 하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며느리가 좋으면 애들 집에 가서 살아. 누가 들으면 재벌집이랑 사돈 맺은 줄 알겠네. 내가 보기엔 그냥 평범하구만. 뭐가 그리 예쁘다고 난리야? 모르는 소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며느리보다 나은 여자는 없어.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자꾸 그러지 마. 추해 보여. 추하긴 뭐가 추하다는 거야? 당신 샘나서 그러는 거지? 이 인간이 요즘 매를 안 덜었더니 기어오르네. 이걸 확 그냥. 시어머니는 한 손을 들며 때릴 자세를 취했더니 시아버지가 겁을 먹고 두 팔을 올리고 막으려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괜히 두 분의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 억지로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죠? 니년이 뭐가 죄송하냐? 네가 잘나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거냐? 이것들이 쌍으로 지랄을 하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저를 예뻐하셔서 제가 더 잘하려고 칭찬받으려고 행동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우 같은 년, 그걸 이제야 알았냐? 네 시애비가 너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거에 동조하는 게 꼴사납다. 앞으로 조심해. 시아버지는 저를 며느리로서 예뻐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건데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 때문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다른 이유로 시아버지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주말 정오에 시댁에 갔더니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당장 밥 차려! 내가 40년 되도록 같이 살아줬으면 말년에 네가 해야지! 직장도 은퇴하고 잉여같이 내가 주는 밥만 처먹을 생각 말라고! 시모가 시부의 뒤통수를 짝소리가 나게 때리자 시부가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모의 손찌검이 너무나도 충격이어서 시댁에 들어가 잠시 벙어리가 됐답니다. 남편은 이 광경이 익숙했는지 바로 시모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아이 엄마, 아버지한테 손대지 말랬죠? 왜 손찌검을 하고 그러세요? 니들 언제 왔냐? 왔으면 인기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부부간의 일까지 간섭받고 싶지 않다. 간섭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때리시더니 제가 크니까 아버지 잡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버지 등에 멍든 거 엄마가 그랬던 거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언성을 높여? 네 애비가 혼날 짓을 하도 많이 해서 매 좀 들었다. 그런데 그게 어때서 지랄이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손찌검 하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완전 개자식이지. 때릴 데 없는 여자를 손대는 건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역지사지해 보시라고요. 왜 아버지를 못살게 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이내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상황이 끝난 것 같아 주방으로 가서 시아버지께 제가 식사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맛있게 갈비찜 해드리려고 고기 사왔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보조할게. 나 이래봬도 칼질도 잘하고 재료 씻는 것도 아주 깨끗하게 잘한단다. 네, 그러세요. 우리 둘이 재밌게 요리해봐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애써 아무런 척하지 않으셔서 저도 방긋이 웃으며 요리 준비를 했답니다. 1시간 가까이 식사 준비를 함께 했고 가득 찬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고 조용히 한술 뜨셨는데 뭐가 불만인지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더군요. 아이씨, 간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야, 나이 많은 노인이 이렇게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어머, 많이 짜요, 어머님? 아버님이 간 보셨을 때 딱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 시애비가 편들어주고 예뻐해준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는 거냐?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엄청 까부네.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갈수록 태산이다. 네 시애비 마냥 실없이 웃는 것도 짜증나고 요리도 생긴 것까지 싹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혼내주세요. 달게 받을 테니. 얼마든지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 아버님한테 함부로 하시는 건 좀 불편해요.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밥상머리에서 시애미한테 교육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어머님이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남편 말 들어보니 한두 번도 아니라면서요. 어머님, 손찌검 하는 건 남자든 여자든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화가 올라와서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말을 다 뱉고 나서야 참을 걸 하고 후회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밖으로 나왔고 시어머니는 기분이 팍 상해서 식사를 안 하시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망쳐버린 분위기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찍혔고 힘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구들과 당구 한 게임 치고 온다고 해서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살짝 놀라서 머리를 빨리 묶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도 왜 왔냐고는 안 하네. 그래, 내가 왔다. 네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려고 왔다. 오늘 집을 안 치웠는데 일단 앉으세요, 어머님.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그래, 커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으마. 그런데 저기 빨래통에 옷들 설마 일주일 동안 모아둔 거냐? 저거요? 이따가 빨려고 했어요.
해가 좀 올라올 때 빨아서 널려고요. 핑계 좋다. 나 때는 날마다 손으로 빨래를 했는데 너는 세탁기 돌리는 것도 귀찮아서 일주일 내내 묵혀두는 거야?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평일엔 살림을 제대로 못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세게 치더군요. 아야, 어머님. 얘가 매를 펄어요. 너 그렇게 게을러서 나중에 애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초장의 습관을 잘 들여야 하니까 내가 자주 와서 교육 좀 시켜야겠구나. 커피는 됐으니까 빨래랑 청소부터 해. 저는 등을 문지르며 억지로 네라고 대답하고 빨래부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고 집안 정리를 깔끔하게 끝냈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냉장고를 여시더군요. 예, 넌 이게 다 뭐냐? 불투명한 통이라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 이름표를 써놓든가 반찬이 잘 보이는 투명한 용기를 쓰든가 해야지. 용기가 크기별로 다르기도 하고 제가 뭐가 뭔지 다 알아서 일부러 이름표까지 달아두진 않아도 돼요. 넌 말대답이 특기냐?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용기 새로 사서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제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더군요. 어머님. 지금 제 머리 때리신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를 줬다. 왜? 기분 나쁘냐? 솔직히 좀 안 좋죠. 안 좋으면 똑바로 해. 앞으로 내 말에 토달면 이렇게 얻어맞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손찌검이 습관이었는지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셨습니다. 몇 번 더 잔소리를 듣고 어깨와 등을 툭툭 치는 손찌검을 당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떠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편이 들어왔죠. 제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니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손찌검이 너무 심해. 내 머리를 쥐어박질 않나, 등짝을 때리질 않나. 여러 번 손찌검 하셨어. 뭐야? 아니 이제 하다하다 당신한테도 그랬다고?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당신이 왜? 여보, 당신 어릴 때 어머님이 어떻게 키우셨어? 나 정말 궁금해. 내 어린 시절? 허구한 날 맞고 살았지. 잘못한 게 없어도 얻어 터지면서 자랐어. 학교에서 쌈박질해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엄마한테 매 맞아서 엄청 많이 다쳤었지. 그러다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머리가 커지면서 몰래 아버지한테 손찌검 하셨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 내가 수백 번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병원에 억지로 모시고 가서 상담도 받게 해드리고 약도 드셔봤는데 소용없어.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없으니 미치겠다. 어머님이 심하시긴 하구나.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엄마 본인이 바뀌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대답만 알겠다고 그러고 몰래 아버지 때린다니까. 난 두 분이 따로 살게 하려고도 해봤어. 당신이랑 사귀기 전에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이혼하라고 말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끝내라고 했었어. 그랬어? 근데 아버님은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신 거야? 아무리 미워도 부부니까 감수하고 사시겠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도 내 앞에선 절대 손찌검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지. 아버님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시는 거지?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 아니,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셔서 우리 식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가정적인 분이셨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손찌검하는 거나 막말과 욕이 습관인 건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인성 같더라고요. 그이가 집안을 뒤엎으며 그만하라고도 경고했는데 그때만 잠시 조용했다가 또 아버님을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깊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손찌검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말이죠. 남편이 혼자 시모를 찾아가 저에게 손찌검한 걸 따지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러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화가 나셔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주변이 휑한 공터였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그리고 왜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바로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왜 부르긴 이년아? 네가 내 아들한테 꼬자질해서 싫은 소리 실컷 들어서 그러지. 너 오늘 교육 좀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 깃털 마냥 가벼운 주둥이를 가진 년아. 아!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아프라고 잡은 거야. 여긴 네 년을 보호해줄 사람 하나도 없다. 오늘 내 손에 개작살 날 각오해라.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돌리더니 발길질로 정강이를 마구 때렸어요.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고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맞붙기로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뺨을 세게 한 대 날려줬답니다. 저의 힘에 제압이 된 시어머니는 바닥에 고꾸라져서 숨을 씩씩거리며 몰아쉬었어요. 이 나쁜 년, 감히 시애미를 때려?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아들이랑 남편한테 다 말해서 니들 이혼시킬 거야. 과연 그이가 이혼하겠다고 할까요? 전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공격하셨잖아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모양이냐? 잘못한 게 있으면 혼도 나고 매도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어릴 때랑 시집살이 할 때는 하루가 멀다고 돼지게 맞았어. 너 부모는 대체 널 어떻게 키운 거야? 어머님처럼 키우진 않으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네요. 어머님처럼 자식을 패면서 키우지 않았어요. 이년은 한마디도 안 지네. 그래,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나에게 자비를 바라지 마라. 시어머니가 다시 맹수가 되어 달려들었고 저는 방어하겠다고 시어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은 따귀를 날려줬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힘이 나지 않아 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연락했고 저희 고부를 데리러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30분 뒤에 남편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어머니 꼴을 보고 경악하더군요. 여보, 엄마, 두 사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일단 차에 타. 둘 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얼굴과 몸을 치료하고 몇 시간 동안 링거를 맞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그 사건을 온전히 시어머니의 탓이라고 확신했고 저에게 아무 잘못 없으니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이가 혼자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이를 거부했대요. 경찰까지 불러서 두 사람을 뜯어 말렸죠. 결정적으로 본인 의사 없이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건 안 된다면서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앞으로 시댁에 발도 붙이지 말자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걱정이긴 했지만 저희 가정이나 잘 지키자는 마음이 우선이어서 남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답니다.
거의 8개월 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다만 시아버지와는 가끔 밖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시댁에 못 가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는데 며느리로서 못할 짓을 했네요. 아니다, 세아가. 아니,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내 마누라가 억세고 막무가내라 네가 힘들었을 거다. 공터에서 싸운 것도 정당방위라는 걸 잘 안다. 네 시애비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요? 아무튼 아버님께는 죄송하기만 해요. 그래, 나도 너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우리 그냥 이렇게 밖에서 가끔 보자. 아니, 서로를 위해서 이게 낫겠어. 그렇게 시아버지와는 밖에서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몇 달 뒤에 2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심란한 마음이 진정됐는지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죠. 이듬해 딸을 출산하게 됐고 저와 남편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병원에 시아버지가 오셔서 자신의 손녀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잠시 제 눈치를 보셨어요. 아버님, 손녀 예쁘죠? 근데 무슨 걱정 있어 보이시네요? 우리 손녀는 아주 예쁘지. 정말 천사 같다. 근데 병원에 네 시어머니도 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데리고 들어와도 되겠니? 어머님이요? 네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손녀 보러 오신 건데 당연히 들어오셔야죠. 그래, 고맙다. 그럼 얼른 데리고 들어오마. 육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왔고 제 딸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기가 이렇게나 예쁠 수가 있니? 새아가 고생 많았다. 정말 수고했어. 지난 날은 내가 미안하다. 늙은 할망구가 노망났다고 생각하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 화해해요. 아유, 그래, 고맙다. 그럼 앞으로 우리 손녀 계속 볼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니와 저는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존중해 주겠다고 하셨고 함부로 손찌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댁과 왕래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 보는 재미에 흠뻑 빠지셔서 매번 주말만 되면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시댁에 못 간다고 하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손녀를 만나고 가셨죠.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면서 딸아이를 친정엄마가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시부모님 댁보다 친정이 가깝기도 했고 연세도 시부모님보다 젊으셔서 육아를 부탁했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항상 시부모님과 딸을 만나게 해드렸답니다. 세월은 흘러 딸아이가 4살이 됐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라갔답니다.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니 친정엄마가 고생이 심하셨어요. 물론 엄마는 손녀가 예뻐서 무조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신세를 지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앓게 되셨어요. 그날은 당연히 딸아이를 맡기지 못했어요. 제가 월차를 낼까 했는데 진행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냥 안부로 전화를 걸었다며 제 딸이랑 통화를 시켜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딸아이를 봐주실 수 있겠냐고 여쭙습니다.
어머, 아니 안 싸더니 아프시다고? 아이 그럼 나한테 맡겨라. 우리 미니 내가 돌봐주마.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아유,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셨네요.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아이 그래 천천히 와라. 괜히 과속하다가 사고 나지 말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서 딸을 맡겼습니다. 시부모님은 역시나 딸을 보시자마자 미소를 짓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내려두고 출근길에 올랐죠. 그런데 저녁에 딸을 집에 데리고 오자 바로 엉엉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봤더니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할머니 무서워. 할아버지한테 떼찌 하는데 괴물 같았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잠잘 때 방으로 데려가서 혼냈어. 막 이상한 말 했어. 어른들이 하는 욕 같은 거 하면서. 뭐? 그게 정말이야? 아유, 우리 미니 많이 무서웠겠구나.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무섭게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주 그랬다고 하더군요. 매를 들진 않았지만 무서운 표정으로 겁을 주고 처음 듣는 욕을 듣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그 순간 부하같이 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딸을 진심으로 예뻐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험하게 대한 걸 들으니 열이 받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하고 같이 시댁으로 찾아가 엄청나게 많이 화를 냈답니다. 시아버지는 이를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딸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고 괴롭혔던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손녀딸 볼 생각 말라고 하면서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 역시 아이한테 해가 되니 시어머니와 딸을 만나게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몇 달 동안 시부모님과 왕래하지 않고 지냈어요. 딸아이는 시어머니가 눈에서 멀어지니 전보다 더 밝아졌고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가 인생에서 다시 제외되니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큰일이 생겨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힘없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는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아버님,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뇌출혈이라뇨? 건강관리 잘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세기가 왔구나.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우리 미니는 잘 지내니?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요. 내일이 수술이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집에 있을 거다. 오늘 니들이 온다고 해서 집으로 피해 있으라고 했어. 나 잘했지? 아버님이 지금 그런 거 걱정하실 때예요? 아버님, 내일 수술 받고 나오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무사히 나오셔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손녀 미니까지 더 보면서 살고 싶으니 잘 버틸 거다. 이렇게 저희 식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억지로 끊어내려고 했으니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커피나 물을 가져다 드려도 무시하셨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차라리 이렇게 나오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또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면 도돌이표처럼 이전과 같은 사건이 벌어질 테니까요.
시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후유증과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오랫동안 누워서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약을 꼭 챙겨 드셔야 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내셔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혀를 차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늙어 빠진 노인네가 말년에 마누라를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했네. 그냥 곱게 퇴지든가 하지.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 노인네 그냥 요양원에 보내야겠네. 난 죽어도 간병 같은 거 못해.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돌볼게요. 아버님 제가 돌봐드리겠다고요. 뭐? 너 그 말 진짜지? 물리기 없다. 그럼 앞으로 퇴원할 때까지 네가 병원에서 지내라. 그리고 퇴원하면 네 집으로 데려가. 네, 그렇게 할게요. 제가 모실 테니 염려 마시고 혼자 지내세요. 저는 소리를 빽 지르고 진짜로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제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병원에서 수발을 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일단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까지는 같이 간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시아버지를 간병하고 직장을 왔다 갔다 했는데 몸이 녹초가 되어 남아나질 않았어요. 낮에는 간병인이 와서 돌봐주셨는데 자기 할 일만 하셨으니 저희가 병실에 들어가면 아버님이 활짝 웃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월차를 내고 간병인을 돌려보내고 혼자 아버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게 간병이 아니라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월차를 내고 시아버지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퇴원하실 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예, 니들이 내 남편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가 옆에 있어야 하는 게 남들 보기에도 좋을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우리 집으로 출퇴근해라.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딱 잘라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병실에서 시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전보다 더 정이 들었고 친정 아빠만큼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회사 일도 지쳐있고 육아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관두는 건 찬성하겠지만 간병하는 건 반대했어요. 제가 힘든 걸 보고 싶지 않고 시어머니와 매일 마주치는 게 싫다면서 충고했죠. 하지만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제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의견을 꺾지 못하고 존중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시댁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아침에 가서 6시간 이상을 시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은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화장실 정도는 다녀오실 수 있어 대소변을 받을 일은 없었어요. 딱히 힘든 거 없이 간병을 했죠. 한편 시어머니는 제가 간병하는 동안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못 놀았던 게 후회가 된다며 매일 어디론가 외출을 하셨죠. 물론 저야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차도 없이 집에서만 지냈어요. 해가 바뀌어도 외출하는 게 힘들어서 창문을 열고 바람 쐬며 산책을 대신했죠. 그래도 몸 상태가 좋아지셔서 제가 매일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가서 시아버지와 말동무를 했고 집으로 돌아와 딸을 돌보고 살림과 내조에 힘을 실었답니다. 주부 생활을 해보니 제법 할만하더라고요.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가 5년 동안 재활하고 노력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산책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이제 제가 잡아드리지 않아도 혼자 걸으시네요. 이게 다 새기 네 덕이다. 아니 너 아니었으면 평생 누워서 지내다가 저승 갔을 거야. 에이, 그런 말씀 마셔요. 앞으로 오래오래 사셔서 아버님 손녀가 시집 가는 것도 봐야죠. 당연하지. 아니 시집 가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증손주까지 다 보고 떠날 거야. 그런 욕심이라면 환영이에요, 아버님. 아무튼 많이 좋아지셔서 정말 기분 좋네요. 시아버지가 수년 동안 아프셨는데 홀로 외출까지 할 정도가 되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친정아빠한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시고 있었는데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팔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성급히 달려갔더니 양팔과 오른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어요. 아빠, 많이 다치셨네. 내가 못 살아. 그러게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고, 우리 딸한테 혼나게 생겼네. 미안하다. 애비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에서 굴렀어. 속상해 죽겠어. 이만하기 다행이지 머리라도 다쳤어 봐. 알았어. 아빠가 잘못했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주세요, 따님. 아빠는 지금 웃음이 나와? 다시는 일할 생각하지 마셔. 그리고 아빠 수발은 내가 셀 거니까 엄마는 민이나 좀 봐줘. 나 짐 싸서 병원으로 올게. 엄마는 자기가 간병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자식인 제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를 그렇게 모셨는데 친정아빠를 무시해버리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해 저한테 간병을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이에 시댁에 가서 아버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몇 달 못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아빠가 심하게 다치셔서 제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세아가, 당장 가거라. 여기 와서 말할 필요 없이 사돈 어른 지켜드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감사는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다. 오랜 시간 날 돌봐줘서 고맙고 말동무가 되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내가 몸이 아프긴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됐다고. 그게 새기 네 덕이라고.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축혀 세우며 감사를 전하셨고 용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군요. 그래서 친정아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따졌습니다. 야, 이년아. 네 시애비 아직 덜 났어. 아직 사람 구실 못하잖아. 지 혼자 밥을 차려 먹게 생겼나 봐라. 어머님, 저희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요. 제가 가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님 돌봐드리면 되잖아요. 이년 봐라. 끝까지 책임지겠다더니 약속을 어기네.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의 무책임한 년이구만. 네, 맞습니다. 제가 약속을 어기게 됐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 가야 하니까 비켜주세요. 웃기고 자빠져 지랄하는 소리 하네. 야, 갈 거면 네 시애비 간병비 월 500만 원씩 내놔라. 내가 저 영감탱이를 감당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겠으니까.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년아.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거로 보이냐?
간병비를 내놓던지 니년이 계속 사람 구실하게 꽂혀놓든지 결정해! 저희 아빠 나으시면 다시 올 테니까 그만하세요. 억지 그만 부리시고 비켜주세요. 이년이 내 말을 똥구녕으로 들었나? 내가 방금 간병비 달라고 했잖아! 돈을 주든지 니년이 끝까지 저 인간을 책임지라고!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비켜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오랜만에 제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아! 어머님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처럼 맞붙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이년아! 한판 붙어보자! 덤벼봐! 저는 방어를 하려고 마음먹고 시어머니의 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뭔가 제 머리 위로 날아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명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지팡이였어요. 이 여편네야! 그만두지 못해! 당신 이혼당하고 싶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놓아주더니 표적을 시아버지한테 돌렸어요. 저는 지팡이를 시아버지한테 던져드렸습니다. 한 번에 받아든 시아버지가 지팡이로 시모의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누굴 바보 등신으로 하나? 그동안 참아왔는데 더는 안 되겠어. 이 여편네야, 요즘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사람 시켜서 사진 다 찍어놨어. 너 그놈한테 돈까지 바쳤다며?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여편네야, 바람을 피우려면 티 안 나게 피워야지. 날마다 썩은 얼굴에 화장하고 옷까지 차려입고 나가는데 의심 안 할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아무튼 당신 바람 났으니 그걸로 이혼 소송할 거야.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당신 나한테 무지막지한 위자료를 줘야 한대. 바람나고 내 돈을 갖다 바친 거랑 당신이 그동안 나를 때려왔던 거 다 증명만 하면 왕창 뜯기고 이혼당한다고 했어. 내가 당신한테 얻어터지고 다닌 병원은 한 군데라 거기 가서 진단서 싸그리 다 끊어서 제출할 거야. 시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놀러 나간 건 모두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고 한두 명도 아니랍니다. 또 데이트 비용을 시아버지 돈으로 지불했고 선물과 용돈까지 줬답니다. 시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외출을 안 하시니 아무것도 모를 거라 착각한 시어머니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아버님은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막대먹은 짓을 하려고 하니 모든 걸 터뜨린 거죠. 이혼 소송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놀라서 벌벌 떨었답니다. 여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이혼을 해야 해? 여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당신 간병 내가 할게. 내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게 기회를 주고 좋게 넘어가자. 횡설수설하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여편네야, 당장 무릎부터 꿇어. 내 며느리한테 사과부터 해. 내 며느리가 당신 용서 안 하면 당신 지옥으로 쫓아버리겠어. 한 푼 없는 알거지로 쫓겨날 거라고. 알았어 여보. 내가 빌게. 무릎 꿇을게. 시몬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그래도 사태 파악이 됐는지 빈몸으로 쫓겨나기 싫어서 설설 기더군요. 세아가, 내가 방금 한 말이나 행동 모두 잘못했다. 그리고 예전의 잘못들도 모두 사과하마. 진심으로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아프시니 거기 가서 간병하도록 해. 네 시아버지는 내가 수발 들도록 하마. 제발 용서해줘라. 나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 어머님,
벼랑 끝에 매달리게 되니까 바로 사과부터 하시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조금 전까지 간병비 500만 원을 달라더니 지금은 제 앞에서 빌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용서를 하면 어머님이 또 시아버지 손 찍어 말까봐 걱정되거든요. 아니,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네 시아버지를 또 때리겠냐? 아니, 내가 저지른 짓을 모두 알고 있다잖니. 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네가 용서를 해줘야 내가 산다고.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이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저는 당장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어려워서 시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님은 씩 웃으며 용서해 주라고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진 모르겠지만 일단 친정 아빠한테 가는 게 시급하니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용서해 드릴게요. 대신 아버님 돌보시면서 허튼 짓 하시면 안 돼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아유, 고맙다, 새아가. 정말 고마워. 여보, 새애기가 나 용서해 준대. 그럼 나 쫓겨나는 거 아니지? 그래, 새애기는 그만 가보거라. 당신은 전복 좀 사다가 죽 좀 끓이고. 전복죽? 알았어. 내가 맛있게 써줄게. 그럼 당장 장 보러 간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일은 잠시 잊어버리고 간병에 신경을 썼어요.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만지며 수건으로 닦아드리기도 했고 손발도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주름진 아빠의 손을 보니 괜히 가슴이 울컥했답니다. 아빠, 언제 이렇게 늙으셨어? 손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아빠는 항상 건강하고 젊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감수성 풍부한 우리 딸이 또 눈물샘이 터졌네. 이 애비 아직 젊어. 금방 나을 거니까 그만 울어. 아빠가 다친 걸 보니까 마음 아프잖아. 그러니까 왜 다치고 그래? 앞으로는 절대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 아프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아프라고. 녀석. 그래, 알았다. 마음대로 아프지 않고 다치지도 않을게. 천년만년 살아서 내 딸 잘 사는 거 보고 갈게. 됐지? 그러니까 그만 울어라. 아빠를 돌보는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며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와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몰랐던 일화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많이 개구져서 집안에서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하더군요. 도란도란 재밌는 대화를 나누며 두어 달의 시간을 보냈더니 아빠는 퇴원하게 되셨어요. 다행히 뼈가 잘 붙어서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식을 잘 드시라는 소견을 들었죠. 그래서 친정에서 며칠 지내다가 다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잠을 못 잤는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시부모님의 영혼이 뒤바뀐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이 여편네가 이걸 죽이라고 가져왔냐? 그냥 배달시켜. 사먹는 게 100배 맛있겠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바로 배달시켜 드릴게요. 이 여편네야. 바람 피운 놈들한테 밥 해주고 놈팽이 집에 가서 김장까지 했다며? 그런데 이 집 구석에선 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요즘 간을 못 맞추네요. 이 여편네야.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서 바람이나 피워! 여보, 아니에요. 저 이제 바람 안 피워요. 다 정리했다고요.
정리했다고 바람 피운 게 없어지냐? 여보, 그만 좀 하세요. 2달 동안 복가됐으면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이 옆에 내가 감히 서방 말하는데 토를 달아. 안 되겠어. 당신 매 좀 맞아야겠어. 종아리 걷어.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잡더니 시어머니의 종아리를 흠씬 갈기더군요. 그동안 시모한테 맞고 살아왔었는데 완전히 반대 입장이 된 걸 보니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구경만 하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종아리를 맞고 나와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새아가, 나 좀 살려줘라. 네 시아버지가 날 잡아먹으려고 난리다. 매일 이렇게 혼나면서 살고 있다고. 아, 그러셨구나. 이혼 소송한다니까 겁나서 당하고만 있으신 거죠?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바람도 그렇고 돈도 갖다 바친 것도 참 어리석었어요.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노인정에 가서 놀다 보니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길래 친구를 만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무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고 사세요. 새아가, 내가 지난번에 사과했잖니. 네가 내 남편한테 말 좀 잘해줘서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말해주거라. 나 진짜 힘들다. 어머님, 아버님은 40년 넘게 힘들게 사셨어요. 어머님은 고작 2달 당했는데 왜 이리 호들갑이세요? 제가 비아냥대듯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더라고요. 그런데 방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이를 눈치채고 지팡이를 던져 시모 뒤통수를 맞췄습니다. 이 옆에 내가 또 내 며느리한테 시비를 거네. 당장 눈 내리깔고 죽이나 배달시켜. 그러자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여보. 그 맛있는 죽집 알아보고 배달시킬게요. 편히 쉬고 계세요. 저는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혼내시면서 지낸 거예요? 허허, 그래. 나랑 너 우리 손녀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서 제대로 혼쭐 내주고 있다. 어떠냐? 이 시애비가 이럴 줄 몰랐지? 네, 저는 아버님이 괴롭힘 당하면서 지낼까 봐 걱정이었어요. 아니, 이젠 그럴 일 없다. 저 옆편에는 이제 내 밥이야. 아주 굴려먹을 대로 굴려먹고 내쫓아 버릴 거야. 네? 내쫓으신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그동안 멍청하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진작 이혼해야 할 걸 후회하고 있다고. 조만간 이혼 소송할 거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아버님. 이제라도 편히 살아야죠. 좋은 분 만나 재혼을 해도 좋고요. 하하,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구나. 그래, 그럼 좋은 여자도 찾아보도록 하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1달 정도 더 괴롭히다가 이혼장을 직접 건네줬답니다. 저와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며 애원하며 오열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맞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손찌검하고 매질하는 건 다 부모 탓이라고요. 앞으로 절대 허튼 짓 나쁜 짓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봐,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하려다가 가진 거 한 푼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야. 이걸 무시하면 진짜 소송해서 당신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여보,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아, 며느라, 나 좀 살려줘라. 니들 아버지 좀 말려줘. 나 이대로 쫓겨나면 어디로 가라고? 그 순간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엄마. 그동안 아버지 힘들게 하신 거 용서받기 어려워요.
그냥 이혼하세요. 제가 방 한 칸 마련해 드릴 테니 혼자 사세요. 뭐야? 아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 애미가 골방에서 혼자 살라는 거냐? 아버지랑 엄마가 이혼하기 수천 번 바랬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원하는 대로 됐는데 제가 왜 말리겠어요? 계속 비굴하게 빌지 말고 도장 찍고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오열하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깨어나자 시아버지가 짐을 싸서 내보냈어요. 남편이 원룸 보증금을 주며 방을 구하라고 전해주자 돈 봉투를 받고 씩씩대면서 떠나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비굴하게 굴지 않고 입을 삐죽거리며 사라지셨답니다. 시부모님이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게 되셨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셨어요. 이혼을 막지 않아 화가 났는지 챙겨주려고 했는데도 연락을 끊어버려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어느새 제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됐고 계속해서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도 끝없는 사랑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는데 노인정에서 친구분을 손찌검해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면서 사신다네요. 외롭고 쓸쓸하게 입에 풀칠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나 봅니다. 시아버지가 황혼 이혼하시길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시어머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마세요.